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특집 오은영 리포트 청춘지옥입니다. 청춘들의 아주 리얼한 썸 토크, 네. 썸톡 온 에어입니다. 썸 탈 때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손잡기, 뽀뽀, 키스. 엄마 미안해요. 연애할 때 나는 부모님께 이런 거짓말까지 해봤다. 부모님 몰래 동거하기도 있네요. 응수쌤 따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성인이잖아요. 혹시 따님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너는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몰래 동거도 허락한다. 아니 동거를 몰래 하지 알리고 해요? 그랬잖아요. 그러네. 우리 친구들이 낭만 도란노라고. 요즘 말로 제 낭만 진짜 최고 넘친다 이런. 나 돌았냐고? 극찬입니다. 아니야. 오해. 극찬이에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나는 이 전공을 살릴지 말지 고민된다. 하나, 둘, 셋. 높네요. 한 이상이 나왔네요. 저는 사회복지라는 전공이 정말 저한테 딱 맞고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들어왔는데 일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습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시간들이 좀 헛수고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있고 다른 길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가장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습 때 보는 것 또한 아주 부분적인 걸 봅니다. 아마 사회복지가 좋아서 시작했던 그 부분을 일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한 것만 갖고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고3이 되고 나서 수행평가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잠을 잘 못 자서 고민이에요. 중요한 시험이나 뭐 수행평가를 앞두고 잠이 안 올 때는 이 긴장해서 그렇죠. 일단 제대로 공부한 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 문제가 나오면 난 맞힐 거야. 내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는 틀리는 게 당연해. 이왕이면 화끈하게 틀리자. 그리고 내가 뭘 틀렸는지 보고 제대로 공부하자.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나는 이 과정을 단단하게 버텨볼 거야.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점수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코너는요. 청춘 상담실 그럼에도 청춘입니다. 부모님께서 다툴 때마다 시우 학생한테 엄마는 이랬다, 아빠는 이랬다 이렇게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은 굉장히 중간에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좀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엄마께서는 아빠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엄마가 화났다. 그리고 아빠께서는 엄마가 이래이래해서 화났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저한테 사실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부모 자식이라도 부모의 문제는 부모 거예요. 쉬울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는 듣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실 때 부모님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시우 학생? 지금 오 박사님 얘기 오래 들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와 비슷한 상황인 친구들이 오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랑 똑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너무 진짜. 멋지네. 배려가 네. 어마어마한 시호 학생입니다. 예. 오은영 리포트는 부부 갈등을 중심으로 한 결혼 지옥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틀을 좀 확장하려는 시도를 몇 번 해왔습니다. 재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주 서바이벌 캠프를 다룬 알코올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달입니다. 청춘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청춘 지옥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주제의 폭을 넓혀가는 오은영 리포트의 이런 다양한 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년 리포트의 출발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2021년도에 다큐플렉스에서 특집편으로 영유아 청소년의 그 성교육을 이제 다큐와 강연을 합친 방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또 오은영 박사의 상담실을 마치 이렇게 지상파로 옮겨온 듯한 그런 포맷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오은영 리포트라는 것 자체가 좀 차별화된 브랜드로 이제 안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 안에서 핵심 틀을 유지하면서 이런 주제의 확장이 되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청춘 지옥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오은영 리포트 정규 방송의 시작이 결혼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까지나 이제 이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알코올 지옥도 이제 부부간의 갈등 중에 많은 문제가 음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알코올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 청춘 지옥도 이제 갈등하는 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소외당하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집을 마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도가 좀 자연스러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작진의 시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격려를 해주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지옥, 알코올 지옥, 이번에 청춘 지옥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에 지옥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게 결국엔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은영 박사가 2부에서 청소년들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옥이라는 이 타이틀이요 사실은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잘 해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천국처럼 좋은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곧 오은영 리포트가 좀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런 대중적 상담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하는 친구들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이지만 결국에는 목표 시청자는 기성세대였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좀 확산시키는 데도 일조했다는 점에서 좀 지상파 방송으로서의 공적 가치도 잘 드러난 기획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좋았던 게 이제 갈등보다는 또 조언이나 위로에 초점을 맞춘 점이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오은영 리포트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부부간의 갈등을 이제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런 갈등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서 좀 불편하고 막 그럴 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특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등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이제 오은영 박사의 어떤 그 멘토링 여기에 좀 주목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좋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한 2010년대 초반쯤에 힐링이라든지 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키워드로 이제 부상해가지고 이제 뭐 멘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느샌가부턴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소가 많이 확대가 되고 기성세대의 어떤 명사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기회 자체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오은영 리포트가 멘토로서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엿보인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청춘 지옥, 알코올 지옥 또 어떤 특집하면 호응이 좀 있을까요? 입시 지옥 괜찮잖아요. 입시 지옥. 괜찮아요. 입시 지옥. 전 직장이니까 직장 지옥 이런 거 해도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통이 부재하고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꼭 필요한 기획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회차별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춘 지옥 1부에서는요. 전국에서 모인 20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공감 토크를 펼쳤습니다. 익명 채팅방 그리고 연애 상담소, 고민 부스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나눴는데요. 다들 그건 어떻게 시청하셨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날 나오는 어떤 주제들 같은 경우에 뭐 연인끼리 동거 가능 여부라든지 뭐 연애 전 성관계 여부라든지 결혼 의향 같은 것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져서 자연스럽게 뭐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문제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이걸 너무 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 것은 아닌가. 대학생들 취업은 사회 구조적 문제와도 당연히 이제 결부되기 때문에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 대학 진학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나아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 그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서 점수에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대학생들이 초반에 어디서 경력을 쌓
싸울 수 없는데 그런 좀 약간 모순적인 상황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좀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면 이날 이야기가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의 좀 코멘트를 듣고 나름의 좀 해법을 찾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제 오은영 리포트를 시청을 했을 텐데 연애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은영 박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요즘은 이제 어떻습니다라는 의견을 많이 보여주고 오은영 박사가 그냥 공감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과연 그게 시청자의 니즈와 부합할까? 물론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이제 저처럼 뭔가를 기대하고 봤던 사람들은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부를 보면서 조금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청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이름 아래 이제 학교랑 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 기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이제 제기되는 비판 중에 하나가 왜 청년 문제는 수도권 4년제 대학생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되느냐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제 자막으로 학교와 학력을 기재하는 것들은 자칫 이제 청년은 대학생이다라는 좀 인식을 좀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춘들의 현실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패널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오은영 박사를 제외하고는 요즘 세대는 이렇군요. 요즘 세대는 저렇다더라. 세태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은영 박사에게 어떤 의견을 내놓고 코멘트를 하는 것이 좀 일임이 되는 구성이었고 결혼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학생이 털어놓았는데 오은영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미루어서 이제 답변을 해줘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헤맬 때 저한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사랑을 담아서 자식을 키웠더니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생각해 주는구나. 이게 그냥 인간의 사는 행복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부모가 되어보는 경험을 안 해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혼에 대한 고민을 이제 또 바로 출산으로 연결지어서 대답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은 분리될 수 있는 일이고 결혼을 해야지만 부모가 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결혼을 해야지만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들릴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이렇게 좀 다양한 배경과 좀 의견을 가진 패널들이 좀 구성이 유난히 아쉽게 느껴졌던 대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작진도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한 편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잘 보여지고 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이제 그 녹화 후에 후기를 들려줬잖아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도 이런 자리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날 그 공개 방송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느껴졌고 아쉽다는 후기들 중에서는 20대에 대한 어떤 자극적인 프레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뭐 이런 문화가 있어라고 어떤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들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성세대의 입장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특집이 방송을 지켜볼 그 기성세대에게 요즘 청년들이 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시키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세대 간의 좀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방송이 한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이번 시도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특집들을 다시 한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1부를 얘기했고요. 이어지는 2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10대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우관계부터 또 외모, 짝사랑, 진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어냈는데요. 자, 이번 특집이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느꼈어요. 특히 좋았던 부분은 또래들이 서로에게 직접 조언을 할 수 있게 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방송에서조차 이들에게 기성세대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서로 이제 또래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좋았고요. 특히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해서도 직접 해당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또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게 했던 부분들이 효과적이었어요. 도박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은영 리포트의 주 시청층이 기성세대, 즉 부모 세대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공개 방송을 찍고 나서 이제 후토크 형식으로 스튜디오에서 오은영 박사가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따로 촬영을 해서 덧붙였더라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좀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등학생 편은 한 학교에서 그 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도 그 특성에 맞춰서 각 코너들을 잘 기획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지문을 던지고 그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는 건데 이 명칭부터가 이제 시험에 익숙한 그런 특성에 맞춰서 되게 친숙하게 잘 짰고 청춘학성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학생들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그들의 사연들 사이사이에 그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 자료가 같이 인용이 됐었잖아요. 가령 뭐 2024년에 청소년 고립 은둔 이유가 1위가 이제 친구, 대인관계라거나 또 2025년에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 2위가 외모 문제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연이 결국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공감도 이끌어내고 또 이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어떤 이해도 이끌어내는데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요. 청춘 상담실 코너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불화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이 특집이 역시 결혼지옥의 연장선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이제 학생을 위한 조언도 해줬지만 그런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일깨워줬다라는 점에서도 청춘 상담실 코너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고등학생들의 고민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돈을 꿈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는 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기도 했고 뭐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약간 이상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타인과 비교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보면서 과거에 좀 고등학교 방문해서 이제 홍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연상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연이라든지 오락적인 요소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올리고 이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오은영 리포트의 본질적인 목표가 그보다는 이제 어떤 심리 상담이나 고민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생산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뭐 그 친구의 어떤 장기자랑하는 모습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된 느낌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나온 친구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이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뭔지 왜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그런 토로하는 장으로 끝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좀 별다른 피드백도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오은영 리포트를 다룰 때 개인의 사연 속에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없는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청년들의 불안을 공론화하고 사회 현실을 조명한 이번 청춘 특집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기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오은영 리포트가 더 깊이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더해 주시죠.
일단 특집 방송에서 공개 방송 형식을 차용한 것은 저는 긍정적이었어요. 그 참여한 이제 학생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남길 때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학교 학생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현장에서의 만족감이 굉장히 컸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이걸 방송으로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어떠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렵고 또 현장에서 생략된 내용들도 방송에는 많을 거예요. 좀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는 피상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성세대와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는 고민만 듣고 끝난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 표본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그 대학생으로만 한정이 되었고 2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한 학교 학생들로만 이제 제한이 되었거든요. 학교 밖의 10대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개 방송을 연속으로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좀 다양성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저는 그 일부에서 요즘 청년 세대가 그 AI 상담 챗봇을 이용하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런 지상파 솔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제 오은영 박사가 소통은 원하지만 쌍방 소통은 좀 불편해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에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는 더 정확한 그런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지상파 솔루션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그런 어떤 친근한 화법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상담을 들어주되 그 안에 어떠한 사회적인 시사점이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제작진이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획들 좀 더 자주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을 보면은 부부의 일상을 관찰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사연이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흥미 외에는 제공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청춘지옥 특집처럼 이렇게 좀 개별 어떤 특정한 사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앞으로도 자주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장년들 고독사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실업이나 아니면 취업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증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거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오은영 박사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또 이렇게 해법을 또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또 들어가도 또 앞으로도 의미 있는 방송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 중심의 상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시야를 넓힌 오은영 리포트의 이 시도를 응원하게 되는데요. 이번 특집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보여줬듯이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 또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기획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섞인 위로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